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김석입니다. 피곤들 하시죠? 오늘 마지막 날이죠? 빨리 가고 싶죠? 어떻게 그냥 뭘 교육입니까? 빨리 가지 뭐 홍보 마케팅 이거 다 교육 받으셨잖아요. 이틀간. 그죠? 어떻게, 아까 담당 선생님께서 오니까 한 3시 20분 정도로 그냥 풀로 가가지고 이쯤 끝내는 방향 어떻게 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요. 화장실 급하신 분은 다녀오세요. 저는 그냥 쭉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만큼 또 빨리 끝내는 게 또 좋아요. 그죠? 이 강의 평가가 참 재밌는 게 참 헷갈려요, 제가. 강의를 잘해야 평가가 잘 나오는 건지, 청중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강사가 유두리 있게 하는 게 잘 나오는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어디 가면은요, 빨리 끝낸다고 강사 평가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좀 일찍 끝내야 강의 평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딱 설문지 받으면 아마 3교시다 하면은요, 2교시, 3교시는 들어보지도 않고는 강의 평가서를 쓰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많이 주님들을 좀 섬기셨나요? 네, 좀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직까지 좀 술이 덜 깨셨죠? 그 주님이 좀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명단을 보니까요, 관광, 문화, 홍보, 마케팅, 그렇죠? 유통, 그런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언론 쪽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할 주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소셜 미디어에서 좀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느끼세요? 느끼기만 하세요? 어떠세요? 실행은 별로 안 하시죠? 느끼긴 하시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오늘 이제 공무원 강의잖아요. 그 어저께 유희성 대표님한테 강의 들으셨죠? 제 얘기 안 하던가요? 네,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로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재작년에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식회사 직거래라고. 얘기 들으셨죠? 지금 농업 쪽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업인도 교육하지만 일반인, 또 여러분 같은 공무원, 또 약간 대학교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공무원들 강의할 때는요,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 같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같은 가족으로 오늘 봐주셔야 돼요. 3시간 동안.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끝나셨고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퇴직한 지 지금 13년 되십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희 형님이 현재 공무원이에요. 현직. 강남구청에 있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과인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공무원이 저는 안 되고 일반 회사에 좀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집안에서 활동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세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별로 이렇게 거부감 생각 안 해요. 같은 가족입니다. 또 제가 공무원, 남자 넷의 여자, 이제 우리 어머니 한 분이시니까, 남자 삼형제에다가 우리 아버지, 분위기 상상되시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5시인가 되면은 애국가가 울렸어요. 애국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맞죠? 저는 요거 안 하면요.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저 그때 이걸 왜 했냐면은요. 혼날까봐 한 거예요. 난 이걸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맨날 이거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TV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광복절이나 개천절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행사하면 TV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장에서 국민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똑같이 국민 의례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하래요. 했어요. 분위기 파악되시죠 이제. 그런 집안에서 한 30년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성향에 맞게 아주 강의를 잘 진행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파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로그라는 걸 하시는 분, 블로그 하시는 분. 2분밖에 안 계세요? 내려보세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하시는 분. 그죠? 좀 많죠? 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안양이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정책기획. 이거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 하시려면. 어떻게 필요성을 좀 느끼세요? 필요성보다 네. 예전부터 싸이월드나 네. 많이 있었잖아요. 싸이월드 언제적 얘기야? 네.
마이스페이스도 있었고 네네네. 그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아, 거기 투자하는 시간이? 예, 예. 아, 하긴 하셨네요, 그러면 원래? 예, 예. 원래는 했었다가 아, 시간을 거기 투자하는 게 많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계속 댓글을 달아줘야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런 시간이 좀 네. 어느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하다가 끊으신 거네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블락시켜놓고 아니, 근데, 아니, 맞는 말씀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맞아요.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강사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냥 마케팅이겠죠. 마케팅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을 그런 온라인 툴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 이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근데 앞으로요, 더더욱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성공을 합니다. 저는 뭐 마케팅 강사기도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강의도 하지만 저는 실전을 해요, 실전. 실제 기업과 기관들과 저는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다 이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헷갈려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의 비법이 뭐냐요? 비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강의는 안 듣고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비법이 뭐냐 이거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법이 있는 것 같죠? 비법 없어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지금 한 13년 차 되거든요. 이 업무만 본 지가 13년. 근데 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마케팅의 비법은 없습니다. 정답은요.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이겨요. 힘 빠지시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많은 비법들을 물어보시는데 비법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가 안 알려줘요. 옛날에는 알려줬어요. 옛날에는요. 어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면은요. 지네들만 발표하고 끝내버려요. 보도도 안 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해보니까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고 성과를 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오래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대비 내가 나한테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제 주제가 뭐냐면 블로그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짜 불편해요. 저는 얘네들이. 내 업이지만 불편해요. 진짜 계륵 같은 존재예요. 버리기도 뭐하고 갖고 가기도 뭐하고. 하지만 소비자 우리가 말하는 고객들이요. 국민들 시민들이요. 얘 미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국민들이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 같은 거 한번 타보세요. 요즘에 목 디스크 환자가 늘었다는 거 아시죠? 허리 환자 는 거 아시죠? 타보시면 버스나 전철 보시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뭐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쳐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취미생활이 아니라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성과를 내려면은요, 얘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국민이나 시민, 쉬운 말로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얘에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셔야 돼요. 특히 홍보 쪽이나 관광이나 마케팅 관련된 언론 쪽에 하시는 분들은요, 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 교육 보면은 정부 3.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버전. 3.0이 뭡니까? 3.0이 선생님? 좀 알려줘. 아니, 저한테 그 교육 의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아젠다가 애매모호하게 저한테 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느 쪽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뭐 소통도 얘기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많아요,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부 3.0이 뭐예요, 도대체? 네? 2.0은 반주도. 네. 2.0은 네.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고 예. 3.0은 네. 개개인의 욕구와 네. 만족시킨다는 거죠. 아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개개인을 만족시키고 계세요? 박근혜 정부에? 그럼 4.0도 나오겠네요. 또 4.0, 뭐 3.1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맞는 말씀인데 제가 3.0을 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뒤져보고 막 물어보고 했더니요. 결국은요. 소통 아니에요. 소통? 소통하라 아닙니까? 결국 내가 봤더니 주제가 소통이에요. 소통. 결국은 소통 강의 하면 되었더니 그거 하면 된대요. 소통 강의 하고 왔어요. 결국은 소통 얘기더라고요. 맞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국민과 우리 여기 고객들한테 여러분들이 행정지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소통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소통을 외치지만 소통을 해서 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점점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불통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으로 했지만 소셜미디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팔고 홍보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과가 안 나요. 이게 재밌어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마케팅이 뭐냐면 어저께 얘기 드렸겠지만 마케팅은 물건을 판매하는 거고 나를 알리는 홍보로 쓴다, 광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요 별로 그다지 할 게 없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 내가 봅니다.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어요. 뭐 밀양시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고양시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보면은요 소통을 갖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냥 전달식. 그러니까 말하니까 정부 1.0 우리가 현재 이런 정책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소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밑에 반응, 댓글이 달리거나 뭐 좋아요, 라이크 이런 거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별로 안 생겨요. 다시 말하면 고객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알리고자 하는 거를 홍보하겠다, 광고하겠다, 쉬운 말로 물건을 팔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100점 100패합니다. 국민들이요 너무나 많은 지금 정보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요 다 알아듣습니다. 더 큰 건 뭐냐?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필요한 정보를 내 걸로 취득하려는 습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피로감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정보 중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습성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아시죠? 아마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미. 자, 아마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많이 바뀔 거예요. 아마존의 성공 포인트가 뭘까요? 아마존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아마존. 원래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요.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절대 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손짓합니다. 죄송하지만. 자. 세계 최대 온라인.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마존이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거 아세요? 걔네가 서점에 책 파는 서점 9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인터넷 서점이던 회사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유통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혹시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존에서?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어떤 게 편하셨어요? 카드 등록 한 번만 해놓으면 네. 가는 거? 제가 볼 때 아마존의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아마존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1 맞춤형으로 아젠다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오면은 이 물건이 조회라는 거를 아마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하고는 광고를 보여줍니다. 맞죠? 경험 못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제가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 관련된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부수적인 책을 또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김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넥타이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회색 넥타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사이트를 뒤져서 이제 웹서핑하는 거 보니까 회색에 관련된 넥타이를 검색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빨간색 넥타이를 보여주면서요. 구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 취향이 아니니까. 그런데 회색하고 비슷한 색깔을 옆에 보여줘요. 그럼 저는 관심을 가질 거란 얘기죠. 이게 아마존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습성과 취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주제와 아젠다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구매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보면 시군별로 쇼핑몰들 운영하시죠. 제가 지금 몇 군하고 이제 군비를 통관해가지고 이제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제 보조 사업을 제가 이제 커넥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쇼핑몰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무도 몰라요. 그 쇼핑몰의 존재를. 모릅니다. 두 번째, 겁나게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번 등록해놓고 별로 뭘 안 합니다. 우리 쇼핑몰은요, 뭘 많이 해야 되고, 그때그때 뭘 해줘야 되고, 또 에러도 많이 나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그러니까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적어요.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우리 시나 군에서 만든 쇼핑몰을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접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체 판매율에 쇼핑몰을 차지하는 비율이 뭐 2%, 심지어는 1% 그래요. 1%. 그러니까 쇼핑몰들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쇼핑몰만 내세우고 물건을 올려놓으면 팔리겠지. 이게 어떤 습성입니까? 여러분 지역 가시면은 토마토 농사를 지세요. 그럼 내 토마토는 맛이 없다라는 분 계십니까? 다 최고라고 말하죠. 세계 최고래요. 그래놓고는 쇼핑몰에 올려놔요. 본인은 최고라고 올려놓지만 소비자는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안 돼, 뭐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하여금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줘야 돼요. 왜? 구매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내는 전략이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그 강의 의뢰를 어떤 걸 많이 받냐면은요. 뭐 블로그 만들기, SNS 활용하기 이런 강의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아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앉혀놓고는 블로그 만드는 거, 뭐 타이틀 꾸미고, 뭐 카테고리 잡고, 위젯 설치하고 이런 거. 또 SNS 계정 만들고, 계정 만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요즘에? 그냥 누르면 되는데, 동의하게 누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강의를 나보러 하래요. 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네이버 그냥 뒤지면 다 나오는 거 내가 왜 강의를 해야 되더니 모르신답니다. 근데 가서 그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돈이 되더라고요, 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강의합니다, 지금은. 근데 해보면 알려주고 와요. 근데 한 남자 한참 뒤에 만나오면은요,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많이 뺏긴답니다.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미디어라든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등의 SNS를 하지 않은 기능적인 면을 알려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 커리큘럼의 한 10%만 해주시면 됩니다. 90%는 뭘 해야 돼요? 고객들이 내 상품을 구매해서 입고로 구매 당기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강의 주제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의하는 강사들이 몇 명이 안 돼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겉하기식 강의만 진행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5년 동안 SNS 강의 들었대요. 어떤 농업인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대요, 아직도. 그 문제가 뭐냐고요. 그분 잘못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뭐 막 구글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되고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현재 미디어, 그러니까 SNS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정책을.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몇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쉬운 말로 비법이 아니라 같은 1시간을 하더라도 내게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중요한 부분은 말미에 저는 강의를 합니다. 처음에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끝까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어차피 일찍 끝날 거니까. 아시겠죠?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아마 배우실 텐데 어저께 배운 거에 대한 제가 맥락을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갈게요. 어저께 마케팅을 뭘로 배우셨어요? 마케팅을? 의미부여 누구예요? 어제 많이 들으셨구나, 의미부여를. 근데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뭐 생산과 조절과 판매를 뭐 융합한 뭐 교환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요.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뭐 학교 지금 시험 볼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저는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케팅. 뭐다? 의미부여죠, 의미부여.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쉽게? 의미가 어떤 건지? 이게 포인터죠, 포인터. 제가 한번 이렇게 팔아볼게요, 포인터를. 강사는 포인터가 필수입니다. 그럼 팔아볼게요, 제가 포인터를 한번. 이 포인터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공무원 역량 강화 강사 김석이 주로 쓰는 포인터입니다. 라고 내가 한번 홍보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매할래요, 안 할래요? 구매하시겠습니까? 왜 안 해요? 안 하다 진짜. 그러니까 왜?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응.
아이고, 너무 이건 좋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이 강의 때마다 사실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태우면서 강의를 합니다. 예, 그 호응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말도 맞지만, 김석이 누군데? 모르잖아.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쓰는데 어쩌려고? 다 서로 그 생각을 했었지, 지금. 맞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를 팔면서까지 하니까. 아니, 맞아요. 김석이 쓰는 포인터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김석이 누군데? 걔가 누군데? 어쩌라고? 고객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요. 자, 보세요. 똑같은 포인터입니다. 다르게 한번 제가 팔아볼게요. 이 포인터는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주로 쓰는 포인터랍니다. 라고 한번 홍보를 해볼게요. 와, 닿죠? 이제 아시겠죠? 그게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다시 말하면 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 기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쉬운 말로 생산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에요. 판매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게 마케팅인데 너무 마케팅은 어려워요. 전 지금도 공부하지만 참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폭이 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미 부여라는 거는 반기문 그러면 의미가 다가와요. 회사는 바로 바꿉니다. 이거 아마 한정 판매 들어갈걸요? 그죠? 그리고 가격을 확 띄울 겁니다. 이게 광고예요, 광고. 김석이 쓰는 포인터는 근데 어쩌라고 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쓰는 포인터 하면 의미가 다르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게 의미 부여예요. 이해되시죠? 뜻은 같지만 말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뜻은 같지만 말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의미 부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의미를 담자. 근데 의미를 누구한테 담습니까? 의미를 누구한테 담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고객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마케팅이 안 되는 걸 제가 분석해보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관점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고객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마케팅은 더더욱 그래요. 고객과 생산자가 1대1로 만나서 마케팅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뭐가 끼죠? 뭐가 껴요?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툴이 끼죠. 근데 얘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화 같은 게 오해를 많이 사죠. 근데 만나면 펄펄 안 되고 전화하면 많이 싸웁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고자 하는 얘기를 고객이 그대로 이해를 안 해줍니다. 때문에 의미 부여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누가? 소비자,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홍보는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남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휘력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마케팅도 잘합니다. 맞죠? 그 강사들 보면은요. 이 말을 잘하는 강사는 되게 많아요. 이 말 잘하는 강사는. 근데 말도 잘하면서 이렇게 잘생긴 강사가 몇 명이 없다니까요. 비웃으신 건 아니지. 예, 맞아요? 예. 아니, 맞죠?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잘생긴 강사가 별로 없어요. 재수 없어요? 얘기하세요. 눈빛으로 주지 마시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남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소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너무 멋지시네요. 선생님은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세요. 패셔니스트 같으세요. 맞죠? 땡큐 나오잖아요. 기분 너무 이쁘세요. 화장 안 하셔도 이쁘실 것 같아요. 연예인 닮으셨는데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듣죠? 네. 아직 술이 안 깨셨어요? 아까 들었어요? 아니 눈을 보니까 술이 아직 안 깨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예. 이런 말이 그럼 소통이 돼요. 맞죠? 장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말만 해요. 우리말만. 뭐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같은 사과를 판매를 해요. 선생님이 사과를 팔고 사과를 팔게요. 한번 내가 가볼게요. 고객이. 근데 선생님은요. 저는 사과를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사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사과를 사랑합니다. 저 사과를 알리다 못해 이 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신 분과 이분을 갔더니 서울에서요. 하던 거 족족 망하고요. 하다 안 돼서 고향에 와서 사과 농사 져요. 이런 사람이 계세요. 고객은 뭘 사 먹고 싶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괜히 선생님이 말하는 사과 먹으면은 몸이 건강할 것 같고 이분이 주신 사과 먹으면 암 걸릴 것 같아. 막 괜히. 이거라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담아줘야지만 홍보라는 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요번에 뭘 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안 돼. 전달식은요. 고객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못하세요. 심지어는요, 그런 걸 갖다 이제 누굽니까? 윗분한테 올리잖아요. 그 윗분이 뭐라 그래요? 너 제정신이야? 이게 뭔 내용이야 도대체? 다르게 써와. 말도 바꿔. 과업, 이런 말 사회에서 안 써요.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과업. 맞죠? 과업 지시서 이런 거 누가 씁니까, 세상에 지금. 그 다 옛날. 근데 윗분들이 그래요. 다른 말 갖고 오면 야, 이 과업으로 바꿔 이런답니다. 또 과업 앞에 동그라미 표시하지. 이렇게 머릿말 동그라미 표시. 왜 동그라미 하냐요? 네모 표시 바꿔와 이런데요. 맞죠? 아, 얘가 제가 공무원 가족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형님도 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올리면요, 결제를 안 해준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고객이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의미를 전달하려면은요, 한 가지를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공감이에요, 공감. 요즘 이 공감이 뜨고 있습니다. 공감이 뜨고 있어요. 이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요, 고객은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자, 아까 보세요. 김석이 팔아요 했더니, 근데, 반기문 그러니까 약간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이 기계는요, 싸고 좋고요, 겁나게 좋아요. 이런 말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이 공감이 굉장히 앞으로 더 화두가 될 텐데, 저는 이 공감은 어디서 보냐면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강하세요. 확실히 강해요. 제가 해보면.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팩트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사실주의죠. 남자가 뉴스와 스포츠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뉴스와 스포츠를. 사실이고,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잘 보세요. 투수가 공을 던져요. 타자가 쳐요. 아웃 아니면 안타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편해. 금방만 끝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도대체 그게 뭐가 재밌냐, 그게. 우린 재밌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발 아침에 뭐 그럴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그놈의 불륜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좀 보지 마세요. 그 내용 뻔해요. 우리 남자들 뭐라 그래요? 야, 그 뭐하러 봐? 그렇게 죽어. 끝. 얼마나 좋아, 우린. 50분짜리를 한 10초에 그냥 우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공감을 하니까 끝까지 보신다고요. 그리고는 성질내마. 우리 어머니 그래. 죽일 놈, 썩을 년 저거. 그러더니 엄마 좀 보지 마. 그러면 안 본디야. 다음 나가면 또 보고 계셔, 이렇게. 왜 그래요? 그 죽은 이유가 궁금하거든. 우리는 간단하게 죽으면 땡, 끝.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하잖아요.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와이프가요, 공감 능력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민성이 엄마가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저는 TV를 안 봅니다. 바보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몰래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봐요. 근데 지금 2번 걸렸어요. 제가 3번 걸리면은 3아웃제도 아시죠? 핸드폰 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도 봤나 봐. 또 걸렸어. 거기가 좋아. 근데 그때부터입니다. 이 공감이 얼마나 좋냐면,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좋냐면요. 드라마가 50분 정도 하지 않나요? 한 50분 하죠. 50분 드라마를 보고는요. 50분 드라마를 보고 우리 늦게 오시면 노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뭐 어제 화나신 일 그런 건 없죠? 화나거나 기분 나쁜 일은 없으시죠? 좀 웃으세요? 근데 겁나 죽었어 지금. 시커먼 남자들이 막 이그리니까 내가 뭘 실수하나,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죠? 좀 웃으세요. 이게 막 소통하려면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 참 강사가 별걸 다 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는 공무원분들 모시고 1박 2일 강의를 갔는데 참 재밌습니다. 사회도 보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마케팅 강의도 했어요. 나중에 공무원이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나도 헷갈려. 우리 와이프가 50분 드라마를 보고는요.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50분 본 거를요.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야,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고 야, 이거다. 이게 공감이구나, 이게. 남자는 그게 안 돼요. 50분을요. 10초로 줄인다고요. 걔 어저께 만났어? 만났어. 뭐 했어? 술 먹었어? 좋았어. 끝.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자는 뭐예요? 우리 만나서 뭐 했고. 이렇게 이게 1시간 반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마케팅 하지 마세요. 그 결론이 여자분들이 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수컷들이요, 원래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요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공감을 끌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공감을 끌어내잖아요. 그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공감을 끌어내면은요, 설득이 일어나요. 설득이. 이 공감이 되면은 설득력이 있어져요. 설득력이. 그러면 비로소
그때 비로소 고객은 반응을 보여.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 구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이게 맞아요. 맞는 게 아니라. 고객은요,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보여요. 여러분이 소통이 왜 안 되냐면요, 고객의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자극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극은 남이 주는 거예요. 반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내려면 우리가 상대방 맞게끔 끌어내야 되는데 내 얘기만 해버리고는 끝.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저는 풀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자, 마케팅은 의미부여다. 누구한테? 고객에게. 그리고 고객에게 의미부여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 공감. 맞죠? 그러면은 설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구매가 된다. 저는 이거를 소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통. 마케팅적으로 풀면은 저는 마케터니까. 마케팅은 판매, 구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 사는 게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디인가? 우리 저기 어디 계시나 한번 볼게요. 용인시 정책기획과 선생님이세요. 정책을 피잖아요. 정책을 누구를 위한 정책을 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용인 시민들을 위한 거죠. 그럼 시민이 알아듣게 충분하게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발표만 안 되니까 발표? 그게 홍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건 발표예요. 일방적인 한 방향. 원웨이. 그래서 고객은 뭐야 어쩌다고 뭐 좋은 거 하나 보네?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요. 정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걸 뜻은 같지만 말을 바꾸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의미부여, 고객, 공감, 설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로 말하면 이게 콘텐츠예요. 콘텐츠. 결국은 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넣는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얘를 잘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영어로 대화하기 제일 힘든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명분을 되게 따져요. 명분을. 실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2000년도 한일 월드컵 때 보시면은요. 딱 다 와요. 우리나라는 명분을 따지니까 뭐합니까? 처음에 개막식, 폐막식을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를 해요? 결승전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명분과 실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영어를요. 여러분 말이 그냥 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몇 시야 그러면은 타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What time is it now? 그런 말 안 쓴대요. 또 안녕 하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야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영어는 안 해요. 근데 외국 나서도요. 어순을 바꾸거나 문법이 틀리면은요. 한국 사람이 무시를 안 됩니다. 누구를? 한국 사람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무시 안 한대요. 야 어디가 그러면은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뭐 이런 우리 이상한 걸 배웠단 말이야 그동안.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답니다. 그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 개그맨 누구의 그 저기 목소리 이상한 애 여자. 누구죠? 아니 여자. 박경님이 외국 나와서 유학할 때요. 그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따지실 필요 없는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면 어떻게든 하는 건 통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좀 딱딱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원리대로만 하다 보니까 고객이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아 진짜 동의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자, 마케팅은요. 다시 말하면 구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고객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콘텐츠라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셜미디어는 뭐다? 얘를 욜로 집어넣어서 얘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얘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 거. 그죠? 구글 거고 다음 거라고. 근데 이 콘텐츠는 누구 겁니까? 이건 내 거란 얘기죠. 그럼 저희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자꾸 만드는 거, 잘 만드는 거, 앞으로 나오면 또 나올 거 공부해야 되고 맨날 그 만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홍보 쪽에서는. 그리고 나온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SNS 중에 하세요? 핀터레스트 하시는 분. 빙글 하시는 분. 바인 하시는 분.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SNS 얘기예요. 어디 가면은 문의가 와요. 그런 걸 강의를 해달래요. 근데 물어봐요. 선생님, 이 강의를 왜 어떤 분이 요구합니까? 했더니 그 일반인이나 농업인들이 요구를 한대요. 근데 물어봐요. 그분들한테. 그게 뭔지나 알고는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모른대요. 근데 들은 거야. 누가 그걸 한대. 그러면은 자기도 해달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요청을 한대요. 제가 그런 강의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또 SNS 내놨죠. 네이버에서 폴라 들어보셨어요? 폴라?
나 며칠 전에 폴라가 나왔대. 그래서 폴라가 아니면 우리 옛날에 폴라포인가 뭐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죠? 난 그건 줄 알았어요.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에이 SNS 강사 그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는 게 죄입니까 내가? 난 모른다고 생각해. 모른다고. 나라고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제시를 할게요.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홍보 쪽에는. 블로그는 하셔야 돼요. 좀 설명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요 세 개만 하시면 충분해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아까 말한 뭐 인스타그램, 폴라, 뭐 바인, 빙글, 뭐 인터넷, 뭔가 핀터넷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SNS는 더더욱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그거 다 하실 거냐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트위터도 하지 마세요, 이제. 트위터도 하지 마세요. 자,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만 열심히 하시고 해도요, 홍보에서는요, 충분합니다. 저는 그 세 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건 잘 팔고 있어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외치는 건데, 혁신과 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은, 특히 이비인스 마케팅을 하시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을 못 하시면은요, 변화가 없으시면은요, 중간에 지치세요. 포기하세요. 고객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변화와 혁신의 차이. 자,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변화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변화해라, 혁신해라. 그죠? 변화와 혁신의 차이 좀 한번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불 안 끄셔도 돼요. 예, 키세요, 그냥. 제 얼굴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변화와 혁신의 차이. 그냥 생각하시는 거. 혁신은 네. 기존에 있는 걸 확 바꾼다는 그런 개념. 예. 변화는 그냥 뭐 상황만 바뀌면. 저 여태까지 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나마 제일 근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답이세요. 변화는 뭐 체인지고 뭐 이노베이션 그러는데 둘 다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변화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혁신은 뭐냐면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확.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변화는 바꾸는 거, 얘는 확 바꾸는 거. 이건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요즘 뭐랬는지 아십니까? 마누라도 바꾸래요. 전 동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리더들은 그런 말을 해요. 끊임없이 자기 뇌를 속이래요. 그런 말을 합니다. 변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뇌를 속이랍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진급을 할 거야. 나는 승진을 할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막 하면 내가 속음을 당한답니다. 저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연습을 해요. 나는 오늘 강의 잘할 거야. 말을 잘할 거야. 욕을 안 할 거야. 결혼 2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얘기했네. 웃긴 얘기하면 좀 웃고 그러세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냥. 자, 확 바꾸는 거, 확 바꾸는 거. 자, 그럼 문제. 메뚜기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메뚜기의 색깔. 녹색, 또 갈색, 또 흑색? 뭔 메뚜기가 흑색이요? 아, 그런 메뚜기 있어요? 아, 튀기면, 야, 존경합니다. 대단, 역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 튀기면 흑색 맞지? 맞습니다. 어떻게 써먹어야겠네, 이제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메뚜기 색깔의 정답은요, 메뚜기 색깔이에요. 메뚜기 색깔 나는 메뚜기 색깔이라고. 잘 보세요. 초록밭에 가면은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갈대밭에 가면은 갈색으로 바꿔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호색. 우리 배웠잖아요. 자, 그럼 얘가 왜 바꿀까요? 살기 위해서. 얘는 살기 위해서 하찮은 곤충이지만 하루에 10번 몸을 바꿉니다. 얘가 어설프게 색깔을 바꾸면 바로 천적의 먹잇감이 되지 않나요? 얘는 혁신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곤충이지만 배웠지 얘는 생존을 위해서 확 바꿉니다. 그 초록색이 누구고 갈색이 누굽니까? 그게 고객이에요.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마케팅은요, 내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바꾸는 능력,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함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소셜미디어는 혁명인가?
5천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 라디오 38년, TV 13년, 인터넷 4년, 아이팟 3년, 2억 명을 걸렸는데 1년밖에 안 걸렸대요. 페이스북은. 대단하죠? 페이스북이 국가라면은 3등. 인도 다음 3위입니다. 3위. (80%가) 인재를 소셜미디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링크드인 같은 거. 두 명의 팔로워를 합치면은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 보다 많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메일이 없어질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메일을 없앴습니다. 이메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뭐 전달해 버리는데요, 뭐. 단순히 블로그,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여러분 단순한 전달식이 아니라 단순한 채팅, 메신저 기능이 아니고요. 파일 동영상이 다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용량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클라우드라는 게 실말로 가상의 이 IT 공간을 그냥 클라우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다음에 다음 클라우드 등등, 구글의 그걸 클라우드 이런 거 있거든요. 어디나 가면 인터넷만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자료, 파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메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혁명이 맞아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혁명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참 많은 환경이 바뀝니다. 저 또한 제가 설마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강의할지는 누가 알았겠냐고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는데 거의 소셜로 다 모든 일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도요, 만남이요, 뭐 미팅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소셜로 사람을 소개받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미쳐있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우리는 이 툴을 홍보로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3,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SNS가 어떤 이들에겐 붐을 일구는 새로운 기회. 응? 부탁드립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내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한수유 수확에 나선 고영문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부터 찍습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카메라만 하기 까분다. 스마트폰이 농기보다 노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다. SNS 친구만 3만 6천여 명. 이들이 직거래 고객이 되면서 비록 3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꽃망울이 필 때부터 판매는 시작된다고. 직접 자기가 그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농산물의 어떤 가격이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보일지라도 중요한 말이죠. 분주한 세력 비판자. 유학파 상인 오 씨가 연고도 없는 여수에 정착하며 믿은 건 단 하나. SNS의 강한 전파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스토리텔링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매체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SNS는 무명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생활고로 10년간 붓을 놓았던 화가는 지금 SNS에선 유명 인사입니다. 서로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을 음악을 볼 수 있고, 작가가 직접 작품을 경매에 붙이고 누구나 댓글로 이찰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과 또 다르게 작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SNS를 이용하는 시대. 기존 유통구조에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MBC는 나세입니다. 요런 방송은 많이 보시죠? 그 아까 말한 그 고영문 씨가 이제 지리산 자연밥상이라는 아이디어를 활동하시는데 귀농하신 분이에요. 3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립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농업 현장을 가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30년 농사 지신 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3년 귀농하신 분이 돈을 더 잡아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물건을 잘 만드는 거는 분명히 30년 되신 농업인이 물건을 잘 만들어낼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되신 분은 별로 능력이 없으신데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이 마케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고객과 만나고 공감,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아까 말한 그 고영문 씨도요. 제가 뭐 만나도 봤지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이 공감 능력이. 아까 중요한 말 하잖아요. 다소 비싸도 뭐라고 그래요? 공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냥 물건을 단순히 판매해서 써봐요. 비싸면 뭐라고 합니까? 안 사거나 왜 비싸요?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근데 다소 비싸도 공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려버리는 겁니다.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응을 보니까 3만 몇 명이 친구가 돼 있고 반응이 일어나니까 물건이 팔리고 억대 연봉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사례가.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 가보면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어디 가나 요 EBS 교육이 최고 인기예요. 서울에서도 동사무소 같은 데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 강의 열잖아요. 10분 만에 끝나요, 마감이. 굉장한 인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이 왜 마케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행정도 마케팅이에요. 행정도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과 시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은 필수예요. 또 하나, 그래도 나는 마케팅이 별로 나랑 와닿지 않다 그러면은 마케팅을 업무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인생으로 보세요. 인생. 여러분 퇴직하시고요. 제 2의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건 아시죠? 금방 죽지도 않아요. 하도 부작용 있는 저 뭡니까?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썩지도 않는데 시체가. 오래 삽니다. 생각만큼 오래 살아요. 그러면 제 2의 인생이 요 SNS로 바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시는 공무원이 그래요. 그분이 지금 한 70세가 넘으셨는데 옛날에 제가 막 초창기 때 만나신 분이에요. 한 10년 전에. 그분이 이제 일반인으로 제가 강의를 들은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근데 그분이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한강 사업본부 뭐 본부장 하신 분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분 맞죠?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퇴직하고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강사 하세요. 강사. 70이신데 만나면요. 굉장히 멋쟁이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강의를 듣고 뭘 고민했냐면은 그분이 취미가 서예였대요. 서예. 근데 취미활동 하다가 블로그도 재밌는 것 같아서 퇴직하고는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배우고 본인이 하는 서예활동을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래요. 어디서요? 방과후 수업 이런 데서. 문화센터에서. 그래서 강의하다가 히트 쳐가지고 지금은 강사 되세요. 강사. 그래서 가끔 저를 만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30년 공무원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보람있고 훨씬 젊게 산대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더 할 거랍니다. 근데 하실 것 같으세요. 왜? 강사는 이 주둥이와 이 무릎만 있으면 돼요. 별로 원가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털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인생이 바뀌었죠. 돈도요, 어림잡아 굉장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강의 있죠, 저기.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런 데는 별로 강사비가 세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관이하는 거 말고 개인 하는 데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 같은데. 강의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 데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딴 걸로 보지 마시고 공무원 생활이 좀 적적하다거나 예를 들면 공무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혹시.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랑 같이 사업하시면 됩니다. SNS로. 자, 굉장히 방향은 넓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셜이라는 거 가지고 마케팅 하는 이유는요,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지우셔야 돼요. 소셜은 뭐냐면요,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첫 번째, 소셜을 활용해서 내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심. 고객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소셜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같은 얘기지만 달라요. 관심을 왜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보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관점과 홍보는 나를 관심 갖게 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영역이. 행위가 달라져요. 컨텐츠가 바뀝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이런 이유 아닐까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해시키려고. 그죠? 세 번째,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소셜을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기억에 남게 하려면은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이 생략되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공감이라는 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보여요. 그죠? 누구도 이해를 안 합니다. 비싸면은 왜 비싸요 그러지 공감을 안 해줘요. 또 하나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우리가 브랜드 이제 활성화 과정인데 우리 지역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2,7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브랜드 기억나는 게 저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역을 얼마나 많이 저는 전국구로 다니는 강사니까 지방 가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과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마케팅 강사니까 브랜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공동 브랜드라든가 개인 브랜드를 물어보거나 그걸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은 브랜드를 접했겠습니까, 그동안.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재밌어요. 기억이 안 나요. 딱 2개 기억나요. 지역 브랜드 2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어디? 화순. 화순의 지역 공동 브랜드가 뭐예요? 와, 선생님도 모르시잖아. 한 분은 주무시고. 아니, 당장 선생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 그거를. 모르시죠? 근데 다 그래요. 국민이나 시민 만나도요, 물어봐요. 그러면 모른대요. 근데 박스에는 써요, 걔를. 왜 써야 돼요? 보도받았으니까.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뒤에 조그맣게 쓰라고. 크게 쓰지 말고. 쓰긴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아무도 모르고는 써요. 여러분, 브랜드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배우셨어요?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가 뭐예요? 선생님,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마지막 날인데, 오늘. 브랜드 활성화 마케팅 교육 과정 마지막 날인데, 브랜드가 뭡니까? 의무 부여를 하고 있었죠. 맞아요. 왜 기억 못하면 의미가 전달이야. 브랜드는 뭐냐면요. 별명이에요. 별명. 자, 저 보면은 생각나는 개그맨 없어요? 저도 몸을 또 불사르겠습니다. 저 보면 생각나는 개그맨. 누구? 유영철? 갈갈이 그래. 갈갈이 누구예요? 아니 주무시다가 갑자기 촉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 계속 주무시던데 또 맞추시네. 주무신 거 아니죠? 고민하신 거예요. 화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그죠? 대단하십니다. 저 갈갈이 맞죠? 물을 주세요 아세요 이게? 닮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요. 학교 다닐 때 촉새예요. 촉새. 제가 그 말은 잘했나 봐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30년 만에 동창회를 했는데요. 날 보더니 촉새 이러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촉새는 기억을 한다랍니다. 이게 브랜드예요. 저의 특징을 잡아내서 브랜드화 시켰죠. 그게 별명 아닙니까? 별명화 시켰죠. 그게 브랜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담아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제가 기억하는 브랜드는 2개밖에 없어요. 저기 무주의 반딧불이. 그래야만 저기 예산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1년에 6, 7만 킬로를 뛰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상하게 미드필더 1호 하나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그럼 브랜드는 꽝이지 실패한 거죠. 맞죠? 브랜드는 별명 같은 거예요.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다시 말하면 기억에 남고 이해가 되고 관심이 된 겁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만들 때 몇 천만 원이라며요. 용역 줄 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쌀 브랜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쌀 브랜드? 이천의 임금님표? 그죠? 여주는. 참. 옆 동네잖아요. 이천이 임금님이면 임금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가 대왕님표예요.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최고라고. 환장해요, 내가 가서. 진짜 그래요. 임금님보다 앞서야 될 거 아닙니까? 대왕님. 다음에 황제 나올 거예요. 황제? 밑동네는 광주는 황제표 나오려나? 그만 겁나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자, 관심, 이해, 기억을 시키려고 소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바뀌어야 돼요. 단순 전달이 아니라 공감을 끌어내라. 공감을 끌어내라. 공감, 참여, 소통, 그죠? 자, 우리 낚시 한번 가볼까요? 낚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 별로 안 하세요? 우리는 뭐 해요, 그러면? 낚시도 안 하고. 등산은 다니세요? 낚시 좋아하세요?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낚시도 아니고 등산도 합시다. 우리가
삶을 재밌게 살아야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하셨는데요. 지금 13년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냐면 소방공무원. 그래서 서장 하시고는 퇴직하셨는데, 참,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건강검진 마셨거든요. 이제, 근데. 자, 아버지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재밌게 사시질 않았어. 아, 재밌겠습니까? 야, 에어컨 나가고 서서, 이거 해. 이게 뭐 재밌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여당 얘기만 하시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세요, 근데 또. 퇴직하고 보니까 세상이 다 발리보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이야 별로 하는 게 없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근데 참 재밌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유가 안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마트폰 바꿔드렸더니요. 미치겠어요. 잘나면 카톡. 이게 왜냐면은 그걸 줄여놓을 수가 있는데 또 반응을 안 보이면은 기분 나빠하실까봐 켜놔야 제가 알람을요. 잘만 하면 캐톡 막 이래요. 그럼 뭐 와요. 막 오늘 막 많이 왔어 뭐가. 그럼 반응을 했는데 재밌으시대요. 그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좀 그런 걸 누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와 누리는 게 좀 안타깝고요. 스마트폰을 좀 일찍 바꿔드릴 걸 하다가 저도 불효죠, 그죠? 아유, 뭘 바꿔요? 돈 많이 나와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바꿔줬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바꿔준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 좀 하세요, 낚시도. 저는 낚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낚시 가서 소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내가 낚시 한번 비워볼게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페, 홈페이지 뭐 등등이 있는데 도대체 걔네들이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요? 틀린 게 뭐예요? 혹은 뭐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나도 내가 해보던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고민을 제가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일 낚시를 가려면 오늘 어떤 걸 준비할까요? 낚시대? 선생님은요? 먹을 거? 뭐 소주 이런 거? 너랑 같은 과네. 선생님은요? 바람막이나 선생님은요? 낚시바늘. 벌써 여러분들은 물고기 낚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벌써 홍보를 실패하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략. 이 전략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군대 용어 아니에요, 군대 용어. 이기는 방법.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전략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순서 정하기예요. 순서 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학력이 높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의 순서를 알아요. 맞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말해보세요. 크게. 그렇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장비도 점검하고 등등등의 기능이 있죠. 제가 볼 때 블로그는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블로그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블로그는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반응이 나는 게 옵니다. 근데 반대로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요. 블로그보다는 좀 더 수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블로그는 안 하지만 카카오는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왜 내가 블로그를 하냐면은 이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없다고 해서 산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얘를 둬요. 자,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대장님이 뭐라 그래요? 야, 3명 공격 그런다고요. 3명 올라가요. 근데 항상 문제가 한 2쯤 오면은 날씨가 바뀌어요.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고객 시장이에요, 시장.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죽어놨는데 날씨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럼 무전을 때립니다. 대장님 어떡할까 그러면 내려와 그럴 거 아닙니까? 내려옵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은요, 아예 하산을 해야 돼요. 다시 공격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은 이 정도 캠프 한 2에 와가지고는 정비하고 다시 날씨를 기다려요. 그게 블로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블로그 마케팅은 뭐냐? 저는 이런 큰 8,000m 산을 정복하자고 이 강의를 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 집에 있는 앞동산, 뒷동산 하려면 블로그 안 해도 돼요. 힘만 듭니다. 앞에 있는 앞동산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중간에 이거 베이스캠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미친놈이지 그거. 또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8,000m를 가려면 중간에 얘를 치냐 이거죠. 그게 바로 블로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동산 정복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블로그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런데 8,000m 산을 정복하시려면 블로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하시죠? 김채방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설명하죠? 네. 신청한데 박수 한번 쳐봐요. 도름 깨셨죠? 네. 깨셨어요? 네. 아, 쉽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블로그는 여러분 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곡간이 있는데 식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괜히 배부르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곡간이 비어 있어도 먹고는 살아요. 저는 그 역할이 블로그인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한 10년간 해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블로그 역할은요. 콘텐츠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콘텐츠를 모아놓는 거. 그리고 SNS는 뭐다? 이 곡식을 나르는 배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있어야 배달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긴 돼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한번 좀 더 강론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걸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뭐 이거 배우셨나요? 사피 사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안 배우셨죠? 이번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공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공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요. 공감. 요즘에는요, 제목이요, 뭐 공감 마케팅 이런 주제도 있더라고요. 다 마케팅입니다. 뭐 감성 마케팅 다 같은 마케팅이에요. 자, 콘텐츠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관점을 바꿔라는 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관점으로? 고객 관점으로. 화순 국민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방법을.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자, 보세요. 아마 마케팅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건데 4P라는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4P 마케팅 그러죠. 네. 아니, 좀 아시는 분 좀 말씀 좀 해보세요. 4P 마케팅 아시는 분. 마케팅 배우신 분은 무조건 배워요. 책 보면 무조건 나와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4P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4개의 P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제품,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읽으시면 돼요. 제품, 프로덕트, 제품. 또 제품의 가격, 프라이스, 가격. 또 제품과 가격이 있으면 유통을 해야 될 거면 유통을 뭐라 그래? 플레이스, 유통. 제품과 가격과 유통을 하면은 판촉 행사, 광고 홍보를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모션, 판촉.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어야지만 물건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을 써야 팔고, 가격이 있어야 팔고, 유통해야 팔고, 판촉해야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4P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4P 마케팅은 이론이에요, 이론. 이건 제가 언제 배웠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도에 배운 이론이에요, 이론. 지금 몇 년도입니까? 15년도 아니에요? 벌써 한 20, 30년 지났잖아요. 그럼 고객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4P 마케팅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끌어내는 겁니다. 자, 사례 드릴게요. 사례. 사과 박스에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귤이죠. 감에는 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림이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 박스에 사과 그림을 그게 누가 사과인지를 모릅니까? 그리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과 박스에. 근데 우리는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과 그림을 넣는 것 뿐이에요. 근데 고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충주 없으시죠? 충주가 뭐가 유명합니까? 사과 유명하죠? 제가 충주에 가가지고는 사과 농업을 대상으로 이 브랜드 마케팅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갖고 와보라고 박스 좀.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박스에 이런 그림이야. 사과 그림.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는 공감을 못 끌어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공감을 끌어내려면은 누구, 대상,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같은 사과지만 생산자가 사과를
재배하는 결과물이 뭡니까? 사과를 왜 재배해요? 생산자는. 돈 아니에요, 돈? 돈 아닙니까? 내가 먹을 거면 마케팅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기 위해서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소비자는 사과를 왜 구매해요? 결과물이 뭐예요? 건강 아니에요, 건강? 맞죠? 그러면 같은 사과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돈 얘기만 한다고. 왜? 고객은 건강을 얻을 건데. 싸게 드릴게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요. 자, 이 사과 먹으면요, 저처럼 건강해요.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고객은. 그러면 건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과 도너브 때문에 사과 그림을 넣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죠. 이러니까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과를 건강한 사람이 맛있게 먹는 그림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상이 필요한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사님 강의 듣고요. 디자인을 바꿨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농업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거든요. 바꿨대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이제 변화가 오는구나. 내 강의가 먹히는구나. 그래서 갔어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게요? 하나를 더. 두 개 때문에 별로 안정감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어이가 없으시죠?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구나. 이분은 뭐라고 진단했냐면 잘 보세요. 의사가요, 환자를요,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해요. 진단이 나와야, 정확히 나와야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원인 진단을 잘못 분석을 해요. 저는 원래 여러분, 저는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직업이 몇 개가 있지만, 저는 강사가 아니라 원래 제 전공은 뭐냐면, 여러분 프랜차이즈나 창업 같은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원래 컨설턴트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창업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시키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이름 만들어주고, 전략 세워주고, 홍보하는 이런 일을 전 지금도 사실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음식점에서. 저를 왜 부르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부르겠죠. 이제 갑니다. 가면 맨 처음에 상담을 먼저 해요. 인터뷰를. 그래서 물어봐요. 사장님 매장을 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열이면 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객이 안 와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선생님 뭐 잘하는 것 같으면은 보세요. 참 맛도 있고요. 서비스도 좋은데 이상하게 고객이 안 온대요. 원인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안 온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요. 간판이 작아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장사가 안 되면 간판을 크게 만듭니다. 본인 생각에. 그리고는 그렇다 하면 안 와. 그러면 인테리어를 바꿔요. 그래도 안 돼. 그럼 뭘 바꿔요? 메뉴가 모자라구나. 메뉴를 늘립니다. 간판 크고요. 인테리어 시원찮아하고 메뉴 많은 데 치고요. 실속 있게 장사하는 데를 한 번은 못 봤어요. 10년 동안. 잘 되는 데는요. 간판 없어도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점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밥 먹고 살죠. 어떻게 밥 먹어요? 인터넷 제가 해드릴게요. 간판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 돈은 먹고 살아요. 근데 안타깝죠.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인을 잘못하는 원인을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때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더 빨갛게, 선생님 좀 더 이게 빨개야겠죠? 하겠죠? 아닌가? 이런 얘기 나한테 한다니까요. 또 글씨가 충주를 이렇게 비틀어 써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셔서 만약에 디자인이나 홍보물, 판촉물 관련된 업무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디자이너한테만 맡기시면 안 돼요. 디자이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듣고 그리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는 재주. 뭐가 빠져 있어요? 의미 전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의미 부여는요, 마케터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은 디자이너는 이렇게 그림만 그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해요? 그림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고객한테 인지시킬까? 어떻게 팔아먹을까를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마케터를 꼭 참여를 시키세요. 꼭. 그러면 이게 산으로 안 갑니다. 우리 지금 지방에 가보면 제가 특허 사업단들 많죠? 특허 사업단.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컨설팅 많이 하는데 가면 디자인 사업 많이 합니다. 환장하겠어요. 한 2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과업을 줘놓고는 디자인 보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런 브랜드 모르듯이. 그게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꼭 마케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인정을 한다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우리 돈이라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지역 축제 광고판 만드시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진짜 문제 많아요. 그 광고판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대요. 서울시 지하철에. 어제 아마 보여줬을걸요? 지하철 가면 보면요. 진짜 너무 재미도 없고요. 공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안 가는 거예요. 화순에 무슨 축제 있어요? 에? 크게. 뭐래요? 아, 힐링푸드? 그 축제 이름이에요? 뭐예요, 근데 힐링푸드 가면? 먹으면 힐링이 돼요? 에? 친환경이에요? 아,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냐면, 2015년 힐링푸드에 많이들 놀러 오세요 하면 이게 광고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있어? 뭐 음식 내놓고는 뭐 이런 거 있을 거라고요. 고객이 그걸 보고는, 난 화순에 가서 힐링푸드를 먹고 힐링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 분석이 안 됐고, 타겟팅이 안 돼서 그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2015년도 화성 힐링푸드 축제에는 불륜들만 오세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광고를. 불륜만 와라. 타겟팅. 그게 더 확실해요. 마케팅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한 놈만 패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한 놈 패면은 다 패요. 근데 우리는 다 패다 보니까 한 놈도 못 패는 게 마케팅의 성과라는 거죠. 산수유, 석류즙 얘기했어요, 어저께? 얘기했죠? 이제 아시겠죠? 산수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왜 산수유가 또 여자가 먹어? 어제 조셨어요, 또? 왜 또 남자가 먹어야 돼, 산수유가? 네. 그렇죠. 원래 다 먹는 거죠. 그럼 석류는 누가 먹어야 돼, 석류는? 왜, 어제 했다며요. 왜 여자가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니까 여자한테 판 거 아니에요? 맞죠? 석류를 먹으면은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뭐 아스트로긴산? 그것 때문에 여성화가 된대요. 그 말이 맞아요? 말이 맞나요, 아버님? 아니되니까요. 제가 석류 유명한 데 가서 석류 지부 제가 받아왔어요. 1년 반째 제가 먹고 있어요. 저 여자 같아요, 제가? 저 여자로 보여요, 지금? 제가 아직도 뭐 요렇게 내가 안 나요, 요렇게?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석류즙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대요. 뭐냐니까 가슴이 커진대요. 만져봐봐, 이씨, 갓 나와. 만져봐, 얼른. 가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래요? 다 먹으라니까 안 먹으니까 여자 너만 먹으라고 마케팅 의미부여를 한 거라니까요. 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 저는 싶으면 김 회장이 석류 팔아가지고 강남에 5천짜리 건물 짓는 거 보세요. 집 만드는 게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착착기로 짜면 되는데? 그죠? 결국 마케팅의 승리다. 뭐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사피. 자, 공감. 자, 빨리 정리할게요. 사피를요,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피 마케팅을 강조하는 강사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당신 나가 이러시라고. 그 마케터는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시로 바꾸시면 돼요. 사시로. 제품이 아니라 컨텐츠, 내용을 파는 거예요. 내용. 다시 말하면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나온 거예요. 초코파이를 뭘로 팔아먹었어요? 그놈의 정으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스토리텔링, 내용을 판 겁니다. 마케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를 팔지 말고 냄새를 팔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고기를 팔지 말고 냄새를 팔아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집에 이제 퇴근하는데, 일 마치고 퇴근하는데 고기를 보고 어머, 이 고기는 선홍빛에 마물링이 많아서 A 뿔뿔 뿌리니까 오늘 먹고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는데 냄새가 나고 뭔 냄새야? 우리 갈비나 먹을까? 이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팔지 말고 냄새를 팔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품을 팔지 말고 내용을 팔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드릴 회사 아시죠? 보쉬라는 회사, 보쉬. 드릴 회사의 회장이 강연을 합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직원 앞에서. 우리는 드릴을 팔지만 고객은 구멍을 삽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제품이 아닌 고객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제품을 팔지 말고 내용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객은 공감이라는 걸 합니다. 공감. 우리 거 좋아요, 싸요, 맛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나 드셔요 그런다고요, 고객은요. 하지만 공감이 되면은 사지 말래도 구매라는 걸 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아닌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어디에? 얘한테, 얘. 소셜미디어에다가. 두 번째, 가격이 아니라 고객이 얼마를 낼지를 고민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용. 코스트. 그죠? 코스트. 유통이 아니라, 플레이스가 아니라 더욱더 편하게 해줘라. 편의.
컨비니언스잖아. 컨비니언스. 우리 저기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 가면 앞 위에 CVS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약자잖아요. 편의. 자, 촉진이 아니라 소통을 해라. 커뮤니케이션, 소통. 자, 누구 입장입니까, 이게? 생산자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이죠? 얘는 누구 입장입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생산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어내야지만 고객은 반응이라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나 블로그를요, 단순 판매용으로 이용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네이버가 아예 검색도 안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고객이 반응을 절대 안 보입니다. 이런 걸 담아낼지 알아야지만 고객은 반응이라는 걸 보여요. 그래서 블로그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SNS의 공유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홍보 전략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SNS 많이 해.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걸 담아내는, 내 거 담아내는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되고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맞죠? 사례 한번 보세요. 사례?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이게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끌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물합니다. 이거 진짜 필요했었는데. 당연히 부모님. 갖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투자도 취하겠네.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 변호사가 다본다. 사랑한다면 뭔가를 선물하세요. 내 차안의 변호사, 이름박스 다본다. 잠깐만, 나는 누가 친다?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 광고 하나로요. 블랙박스 다본다가 재작년에 1등 합니다. 이 광고 하나로. 1등에서 1등. 다본다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런 판매점들이, 대리점들이. 이 광고 하나 때문에 그 히트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선전하는 거예요. 다본다. 근데 원래대로 제품 얘기를 하면은요. 아,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요 세 개는 그냥 잊어먹으세요, 이건. 우리가 뭐 바빠 죽겠는데 언제까지 다 해, 이거를. 오늘 요거 하나만 켜세요. 요거 하나만. 제품이 아닌 내용을 팔아라. 그래야지만 공감 끌어낸다. 요것만 오늘 알아두세요. 제품 내용. 여기서는요. 원래대로 블랙박스를 선전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블랙박스는 화소가 좋고 가격이 낮고 튼튼하고 후방 카메라 있고 이런 기능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광고에서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고객은 믿지를 않아요. 맞죠? 여기서는 제품이 아닌 내용을 얘기해요. 자, 뭔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광고에서.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 내용? 네? 내 차에 안전. 안전? 가족을? 여러분,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나이들 많으신 분이 안 계신데, 요즘에 광고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있으시죠? 요즘 광고보다 이해가 많죠? 그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참고로 맨날 강의하는데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광고를 보고 공부를 해요. 왜? 광고쟁이들이 앞서가거든요. 저는 광고에서 힌트를 많이 얻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 광고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요, 고지고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한번 꽈요. 왜? 저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고 반응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물합니다. 라고 광고하잖아요. 변호사.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치가 뭐냐면은요, 블랙박스의 역할이 사고가 나면은 해결을 해줘요. 해결의 대변인이 누굽니까? 변호사. 변호사가 같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다본다 블랙박스를 변호사의 감정이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물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버님에게, 처제에게. 그리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거는 다 사세요가 아니라, 그 줘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물하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공감을. 사랑하니까 사줘야지. 아내가 이 광고를 봤어.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줘. 그럼 사줘야지 어떡할 거야. 이게 공감 때문에 그래. 공감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될 때까지 많아요. 또 봐. 많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우리 이해될 때까지. 자,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또 안 되네요. 잠시만요.
될까? 두 분이시죠? 만날 때도 충분하거든요. 네. 되게 좋으시다. 양념할 때 튀김은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플레이가 중국해줄게. 이 정도면 될까? 두 분이시죠? 만날 때도 충분하거든요. 네. 되게 좋으시다. 양념할 때 튀김은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롯데마트 광고예요. 롯데마트. 잘 보세요. 롯데마트 점원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젊은 남녀 한 쌍이 걸어와요. 누가 봐도 신혼부부겠죠. 한국 사람들이요. 재밌는 게 둘이서 한 반 근이면 먹는데요. 근데 반 근도 얘기를 못 한답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한 근을 사서 반 근은 쟁겨놓는데요. 뭐라 그래요? 두 분이시죠? 반 근이면 충분해요. 들으셨죠?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오, 참 좋으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여자가 못하는 게 뭐예요? 요리. 그 뭐라 그래요? 양념할 때 키우면 더 맛있어. 잘 보세요. 원래대로 소고기를 팔려면은요, 우리 소고기는 겁나게 맛있고 마블링이 좋고 에이 뿔뿔뿔해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횡성 어쩌저쩌고 뭐 청정 지역에 무슨 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반 근이면 충분해. 키우면 더 맛있어. 남자분이 참 좋으시다 그러죠. 집에 갔어요. 옆 동네 사람이 오늘 소고기 살라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거기 한번 가봐. 거기 되게 좋다. 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설득이 일어난 거예요.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요. 자, 또 하나 보시기. 이건 제가 한번 보세요. 자, 이 광고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데가 지금 옛날에 유공이라고 아세요? 유공? SK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를 입사를 해가지고 어디 발령받았냐면 강남 삼성동에 가면 오천주유소라고 있어요. 유명한 주유소. 뒤에 동부지사에 제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제가 앵크림 보너스 카드라고 아시죠? 앵크림 보너스 카드 제가 홍보 전략팀에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앵크림 보너스 카드 사업본부 밑에 있는 홍보 전략팀에 갔는데 이 광고가 제가 참여했던 광고예요. 그때 뭘 고민했냐면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뭘 담아보자 그런 거예요. 자, 눈이 좀 보이셔야 돼요. 요새는 제품 얘기 안 하고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봐.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 관점이. 자, 뭘 얘기할까요?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품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게 맞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맞나요? 그게 OK 캐시백 마일리지 카드 선전이에요. 맞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OK 캐시백 마일리지는 LG 카드보다 가맹점이 많고 혜택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뭐 연회비가 없고요. 이런 기능적인 얘기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지금 이 여자가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놓아서 행복해 죽겠나봐.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이 카드를 쓰면은 행복하다 여자가. 좋아서 지금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그렇게 만든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쓰는 여성은 행복이라는 걸 주자. 행복.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담아보자 해서 이 광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제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광고를 가만히 보세요. 다 이렇게 만들어요. 한번 가만히 보시자고. 불륜 드라마 보시고 중간중간에 광고도 보셔요. 네? 네. 다 이렇게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컨텐츠예요. 있는 사실을 그냥 좋아요, 많아요, 싸요 다 전달식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컨텐츠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귤이 귤로 보이면은 마케터가 아니에요.
왜? 귤로 보이면 귤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별 게 없어요. 귤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좋아요. 15브릭스 이상 나오고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얘기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근데 귤을 다른 걸로 보이는 관점이 와요.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요, 저한테 조약돌 2개만 줘보세요. 제가 20부작 드라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요. 원래 마케팅 하려면요, 상상도 풍부하고 좀 이게 있어야 좀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귤로 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케팅을 성공을 해요. 예. 다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이 광고 다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오늘 개념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기보다도 안 와닿죠, 잘. 그러니까 이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 어떻게 홍보 마케팅, 특히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개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간에 여기 화장실 가시거나 하면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거나, 아니, 한 5분만 쉴까요? 딱 이땐 대답 잘하시네. 그러면 지금 35분이니까요. 40분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예. 환기 좀 시키고. 그러니까 소셜 이 마케팅 관련된 게, 한 최소 이론적인 건 한 3회 정도를 해야 돼요. 한 3시간 3회 정도를. 근데 그걸 좀 추적하다 보니까 좀 개념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분이 이제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좀 생각을 좀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죠? 예산 때문에 움직이니까 좀 제한적인데, 우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홍보 담당자들께서 이제 홍보 전략을 세우면서 예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브루셔, 안내 책자, 이런 거 많이 만드시죠. 또 우리 지역 가면은 그 안내소, 인포메이션, 그런 거 있죠.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요, 안내소가 필요하나요? 지역에 관광지가 있어요. 그 관광지를 알리는 안내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기능이. 그게 필요하나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왜요? 거기 가서 관광지를 볼 사람이면 이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하고 갈 겁니다. 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그 이유. 두 번째, 안에 가면은요, 빼곡하게 책자가 꽂혀 있어요. 한 30개가. 안내 책자가. 그것들 많이들 보나요? 보긴 봐요. 근데 많이들 안 봐요. 왜?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나요? 그리고 만들 거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공감적이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뒷장에 뭐 들어가요? 약도. 누가 약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비선 찍고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신문이 오면은요, 안에 삽지부터 빼고 신문 보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삽질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거에 예산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하냐면은 스토리텔링 서적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러면 공짜로 주니까 거기들이 이거 무시하는 거지. 돈 주고 사봐야 절대 안 버려요. 나눠주니까 그냥 부다 버려버린다고 그냥 부채질하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부채질하거나 냄비 뚜껑 받침대 줄라고 갖고 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편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에? SNS 쪽에.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더라고요. 그거를 기한을 올리면 결제가 안 난대요. 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한계라고. 근데 바꿔봐야죠 뭐.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전단지보다는 SNS 안에 다 이 스마트폰 안에 이걸 보길 원하면 우리 홍보물도 이 안에 집어넣어야죠. 이걸 왜 이렇게 바꿔 만들어내냐 이거지 나는. 제 말 맞나요? 맞죠? 그런데 네? 네. 기존의 400명 시민들과 연령대를 10대부터 20대까지 했고 전체 회의를 했다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SNS나 이런 정보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연령층이나 이상의 연령대에 대해 왜 이제 젊은 사람들만 오라 하나 이제 그런 정보 접근이 너무 온라인으로 가니까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유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공무원의 관점과 우리 같은 기업인의 관점인 겁니다. 공무원은 뭐냐면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두루두루 사랑을 줘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기업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타겟팅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해버립니다. 상품을 만들거나 기획할 때는요, 우리는 다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요. 누구한테만 팔려고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바꿔보자고요. 왜? 개념을. 그러니까 큰 틀을 바꾸지 말고요. 접근 방식을 바꾸면 돼요. 접근 방식을.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이 했다 그러면 반대로 할게요. 나이 어린 사람은 못하냐 이거 지금. 반대로 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은 이것보다는 이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추세의 흐름이다.
하고 좀 더 생각을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이해합니다. 저 공무원 가족이라니까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방에 가시죠. 그러면은 군수님이나 시장님 같은 분 원래 뭐 회의라든가 조창 간담회 같은 거 하죠.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을 1시간 특강 강사로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할 얘기를 제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하면은 됩니까? 안 통하지? 눌러버리면 끝인데? 안 맞나요? 아니 결정해서 과장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인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겨버려서 한다고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알아요, 내가. 그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식으로 부른다가 맞냐면요. 기업들은요. 담당자가 본인이 할 얘기를 본인이 못하니까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한다고. 또 내부에서는요.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말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바꿔봐야지 어떻게 해요. 또 아까 말하신 것 중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 고객한테 홍보할 영상을 만들어요. 그럼 뭐보다 걱정이 돼요. 모델 섭외해야지. 영상 제작자 설명, PD 데리고 와야지. 뭐 예산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그런다고요. 근데 또 바꿔보자고요. 옛날에는 영상이나 방송을 특정 전문인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영상과 제작을요, 일반인이 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방송국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인터넷에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방송국이 있어요. 직거래 TV라는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그거 이제 돈도 안 들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근데 이거 없으신 분 지금 다 있죠. 얘만 있으면요, 내가 개인 방송국을 만든다니까요.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요. 홍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제발 이 핸드폰이요, 죄송한데요, 안에 있는 기술과 기능이요 2,500가지가 넘어요. 우리 몇 개 써요? 전화, 문자, 그러면 카톡. 끝 아닙니까? 끝? 3개 써요, 3개. 그럼 뭐 이렇게 비싼 거 뭐로 삽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왜 샀어요, 근데, 그나저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지금 가보면요, 진짜 좋은 거 사세요. 몇백만 원짜리. 이거 비싼 거 사셨잖아요. 그죠? 아이폰이네, 보니까. 아니, 이 안에 2,500개의 기술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3개 쓰고는 끝나요. 그놈의 카톡 그냥. 카톡. 2,50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보자고요. 다 여러분들이 촬영도 가능하고 모델도요. 그냥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게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전문 모델이 오잖아요. 그건 광고예요. 근데 뭐라 했죠? 광고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죠? 여러분 나오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틱한 게 맞아.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원래 이 과정은 오늘 없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 공감을 끌어내는 광고인데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안 된 거야. 이제 나와서 2년 내내 대학생이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그래 또 요즘에 좀 있어서 네. 야 이거 저번에도 수업 하고 있어. 아버지 저 대학원 가려고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가세가 기울어요. 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취업해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 대학원 갈래요. 이게 원래 바카스 선전이에요. 원래 바카스가 옛날에는요 2개를 광고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제품 얘기는 제품 얘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이야기를 만들어 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광고는 비싸요. 기획사가 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것만 광고인지 알아요. 근데 또 보여드릴까 한번 제가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에 이거 이 미친놈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없어. 그래서 있다. 우리 몸에는 전통의 맛이 섞인 그래, 신토 부리. 이럴 때 다 같이 3,800우리 몰랐잖아. 비락시키는 겁도 있지. 아메리카노 세상 무리한 무리. 아이 참. 엄마 방송도 우리 집 의료.
아무리 많으셔서 백도의 의를 지켰다. 누군지 아시죠? 김보성. 이놈의 의리 때문에 뜬 거 아니에요. 의리. 이 비락식혜가도요, 옛날에는요, 전통 음료, 의리 음료만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식혜로 바꿉니다. 요즘 애들이요, 마트 가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의리식혜 주세요, 그런데요. 식혜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요. 근데 재미있고 공감을 시키니까 팔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려면 또 김보성 데리고 와야지. 촬영 감독 있어야지. 돈 많이 들죠? 이것만 영상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싸고 저렴하면서 히트를 엄청 친 광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런 것도 아세요? 이런 거? 방송사고? 네, 정면입니다. 네, 오늘 성화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뿌연 만큼 미세먼지로 인해 탁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는 다음 주에는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고도 이게 아니야. 네, 이런 미세먼지 두 가지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몸을 주는 것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기침가래를 삭혀주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도라지를 먹으면 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처럼 목에 좋은 도라지를 재료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선두가 출시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를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SNS, 요즘에 광고 SNS 많이 받는데 이게 SNS에 뿌린 광고예요. 말 뒷단을 안 보여주고 방송 사고라고 관심을 끈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 방송 사고. 알고 봤더니 이게 빙그레 도라지 음료 광고예요. SNS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이 돼야 되니까 촬영감 다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만 광고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사론님 방송상 스마트락에 대해서 광고 측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 락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가 않는 게 스마트락만의 그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힘이 좀 나가 돌았으니까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빡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자, 준비됐습니까? 이거 선생님, 광고비 얼마 들겠어요, 이거? 이 광고비 얼마 들겠어요? 이 사람이 스마트하게 부장인가, 부장인가. 재밌는 건 이게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클릭 건수가요, 70만 건이에요. 70만 건. 여기 상상 안 되시죠? 70만 건이 뭔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50건을 못 넘어요. 50건을. 이 스마트하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 방범창이래요. 재밌고 되죠? 그 광고비 얼마 안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지금 찍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되시죠? 요게 더 고객한테는 공감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마추어 특화에 가야 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70만 건이면요, 이거 무지 많이 팔렸어요, 이 스마트락. 제가 봐도. 또 제가 얼마나 전국 떠들고 다녀요, 이 스마트락을 내가. 나한테 상 줘야 돼, 이 회사는 진짜.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과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IT의 발달로 가능하다. 이런 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선생님이 등장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더 고객은 믿음을 삽니다. 저런 모델에 등장하는 것보다도.
광고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예?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선생님은? 금천이요? 금천이 무슨 과십니까? 마케팅 아니죠? 제가 금천을 한번, 금천이면 어디예요? 서울 옆에. 아, 서울이시네? 금천? 아, 제가 금천시잖아요. 아, 금천? 금천이, 금천. 금천이, 아까, 제가 금천을 한번 띄워볼까요? 진짜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런닝맨 아세요? 런닝맨? 유재석이 막 뛰어다니는 거. 아시죠? 그 런닝맨이 지방에서요, 섭외하려고요, 섭외 1순위 됩니다. 근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을. 재밌는 건데 작가가요, 시작을 할 때 개런티를요, 1억 5천만 원을 부르고 개런티를 한대요. 보통 3, 4억이 넘는 데입니다. 한번 불러내리려면은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런 돈 없잖아요. 반대로, 띄워볼까요? 그 탤런트 전지현이죠, 전지현. 전지현이 선생님과 같이 가가지고는 우리 금천 최고의 학원을 어떻게 한번 흔들고 오잖아요. 금천 끝나요. 근데 그 전지현을 부르는 게 2, 3억이래요. 광고는요,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는 광고를 하자는 게 내가 아닙니다.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홍보를. 홍보를 하려면 공감을 하고 설득이 돼야 홍보가 돼요. 그걸 바이럴 마케팅 그러잖아요. 구전 마케팅. 저는 그걸 하자는 거지 광고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바카스라든가 비락시키는 광고예요. 그죠? 가까워. 하지만 스마트 락은요, 제가 볼 때도 광고의 의도가 있지만 홍보에 가까워요. 왜? 저게 60만 뷰어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또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제가 아는 마케터가 보내준 거예요. 참 재밌대요.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홍보가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입소문 타고요. 저는 그런 걸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그 틀을,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그 지역의 인포메이션이나 단순 전단지라든가 홍보물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냥 뭐 다 안 본다라는 개념보다도 좀 다른 쪽 SNS라든가 온라인 쪽으로 바꿔서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거예요. 근데 그쪽 예산은 많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제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빨리 이제 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블로그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적 없습니까? 그 시험 못 치고 오면은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무식한 놈아, 이 문제 10번 읽어보라고. 그 답이 있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공부들 잘하셨네요.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문제 10번을 읽으니까 답이 그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이해하려면은요, 이 1시간, 2시간 갖고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 네이버가 블로그를 만들었고 블로그를 만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이게 다 설명하기가 짧아요. 대신 블로그 이름만 알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블로그의 뜻 아시는 분? 블로그의 뜻 모르시죠? 블로그의 뜻은 뭐냐면은요, 요 앞에 한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WE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블로그의 뜻은 뭐냐면요, WEB 웹 더하기 로그를 블로그라고 그래요. 블로그. 얘와 얘를 따서. 이게 블로그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웹이 뭡니까? 웹이. 웹. 우리 www.naver.com 치죠. 그 www가 뭐예요? 월드와이드 웹이죠. 거기에 웹이에요. 원래 지역하면은 뭐 그물망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그냥 인터넷. 우리 웹마케팅, 웹마스터 이런 말 들어봤죠? 인터넷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 로그는 뭐예요? 로그는 기록하다. 그죠? 그러면 블로그 뜻이 뭐예요? 인터넷에 기록해라라는 게 블로그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에 일기 써라. 왜? 네이버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많이 머물러야지 광고비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취지가.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상업적으로. 그걸 냅뒀었어요, 그동안은. 네이버가. 왜? 오른손님 막을 필요 없잖아. 얘는 기업이, 사기업이니까. 근데 이게 한 5년 전에 문제가 한번 생겨요. 기억나십니까? 그 파워블로그 한번 맞은 거. 그때부터 얘가 정책을 바꿉니다. 그 정책을 알아야지만 1시간에 글을 써도 누구는 검색이 되고 누구는 검색이 안 되는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줘야지만 네이버 기계가 검색을 해줘요. 그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옛날에는 조중동의 기사를 네이버가 퍼왔습니다. 지금 반대랍니다. 네이버 기사를 조중동이 퍼가요. 이렇게 네이버가 컸어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 1시간을 투자해도 내 거는 검색이 되고 남의 검색이 안 되는 이 비밀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원래 취지는요. 네이버는 취지는요. 그냥 순수하게 네 일기 써가 블로그의 취지예요. 이게 상업적으로 변질됐습니다. 냅뒀다가 한 5년 전부터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다시 순수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 네이버 아시죠? 여러분 구글을 좀 사용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고객이 다 구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우리 옛날에는 네이버 안 쓰고 다음 썼죠. 네이버로 옮겨갔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구글이요. 장난감으로 치면은요. 제트기예요. 제트기. 얘는 그 세달백의 딸랭이 수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세계화가 됐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만 큰 소리 쳐요. 해외 나가서 다 실패합니다. 딱 하나 성공시켜요. 서비스 중에. 뭘까요 그게? 라인. 그거 하나 홍콩, 중국, 일본에서 히트시켜. 그 카톡 똑같아요. 카톡. 똑같아요. 캐톡 그거랑. 뭐냐면은요. 자, 구글의 검색창과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대방 맛집. 똑같이 여도 대방 맛집이라고. 근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같은 대방 맛집인데 구글은 어떤 걸 검색시켜주고 네이버는 어떤 걸 검색시키는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거 해답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과가 나요. 우리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패턴을 알고리즘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나 방법을 알고리즘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